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손실을 좀 크게 입고 나서 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상 제작할 때 가능하면 댓글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꼭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의 구독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의 제 이야기하고 다르게 행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좋다 이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딴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손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22개나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안 읽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댓글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댓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어제 마음 정리가 좀 빨리 돼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에 그렇게 뭐 흔들리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체로 격려의 댓글이어서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충분히 마음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댓글을 자유롭게 붙이십시오. 자유롭게. 어제 손실 보는 날 고민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바로 포크를 했습니다. 포크 중에 가장 재밌는 게 피망 포크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 20년 전인가 뭐 15년 전인가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백종가를 포크머니로 100조를 따면 현금 10만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흐름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0만원 벌어보겠다고 제가 100조를 땄던 기억이 있는데 그 100조 따가지고 10만원 현금으로 거래하려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냥 100조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는데 어제 피망 포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던 이유는 주식판이나 포커판이나 다 같은 도박적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돈을 잃었을 때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포크하고 주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관계 없는데 자금 관리 차원에서 포크하고 주식하고 좀 상당히 많이 일맥상통해요. 예를 들어서 포크판에서 제가 여유 자금이 많을 때는 뭐 석 장짜리가 들어오거나 뭐 그림 넉 장 이렇게 들어오면 한 장만 더 들어오면 이제 먹을 수 있는 판이다 이러면은 배팅을 하죠. 뜨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갔다가 못 뜨면 그냥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배팅에 참여를 해서 먹으면 크게 먹고 아니면 잃고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합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포커를 치다 보면 피망 포커 말고 현실 포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박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포커 치다가 미천이 달랑달랑거린다. 그러면 들어가면 올인해야 되죠. 콜 다 받아주고 나면 돈 다 들어가 버리고 나서 지면 그 게임을 못 합니다. 그 포커판에서 돈 떨어지는 것만큼 험한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 포커 칠 때 뒤에서 훈수 뜨고 그 뭐 돈 크게 먹었을 때 옆에서 그 갱피 넣는다 그러는데 어떤 없고 그냥 뭐 심부름 갔다 와서 돈 모으고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 잃고 나서 새벽에 그 포커판을 나왔을 때 집에 가는 차비도 없어서 걸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비참함을 읽기 전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제 그 장 끝나고 한 10시까지 계속 포커를 쳤습니다. 쳐서 그 100억 가지고 포크를 기본 머니를 100억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조 2천억까지 땄습니다. 주식보다는 포크가 더 소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제 제가 손실을 많이 받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석이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대처해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않죠. 돈을 계속 따고 계시니까. 근데 손실을 봐가지고 올인이 됐거나 미천이 달랑달랑 거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재얘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어제 바꾼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 제가 866만원 가지고 5월달에 300만원 벌었을 때까지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배팅 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손실로, 어제 이전까지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는데 어제 손실이 워낙 커버려 가지고 한 130만원인가 손실 났었죠. 그래서 그 손실로 인해서 지금 원금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 1년 8개월인가 6개월인가 됐는데 한 1년 한 8개월 넘은 것 같네요. 그동안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500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는 700까지 내려왔다를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00대에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고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400에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700만원대로 떨어지고 나서 심리적인 통제가 안 되고 마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방송을 일주일 쉬고 주식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걸 딛고 다시 1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로 해서 원금 밑으로 내려온 이 부분에서 한번 경험해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압박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잃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투자 원칙에다가 금일 잔고 778만원이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장중에 수시로 이 화면을 띄워서 내가 지금 778만원 밖에 없다, 이거 이러면 나는 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포커판에서 확실하지 않은 카드가 들어왔을 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일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고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끝이다, 참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종목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정말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급등해버리면 포기해버리고 정말 상승 초입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 배팅을 치지 않는 그리고 배팅할 때도 100만원씩 기본적으로 정찰병 플레이 비슷하게 일단 100만원을 넣고 그 다음 확실해지는 느낌이 올 때 뒤에 추가로 실는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 져서 올라가면 수익 보면 그걸로 만족하자 이런 얘기죠. 조금씩 모아서 최소한 원금 이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배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잃지 않도록 특히나 주의하면서 돈 다 잃고 나서 남들 포커 치는데 어깨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기 전에 주머니에 좀 남아 있을 때 그때 옆에서 구경하는 거죠. 나 잠시 쉬겠다 그러고 옆에서 재밌게 게임하는 사람 치고 싶지만 구경을 계속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거 에이스 석장 들어왔다 이럴 때만 배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팅을 줄이자, 금액을 작게 치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도 포커 띄워놓고 가운데 뉴스 보면서 종목들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 움직임 보면서 포커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죠. 매수하고 싶을 때 포커에 집중을 하면서 중독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의미로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해외 증시 상황입니다. 미증시가 여전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난밤의 상승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악재 속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고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악재를 계속,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5만 명이 넘어간 것 같고요.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인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텍사스 쪽하고 그쪽 지방에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된다, 개학 안 하면 그 지원금을 끊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개학시키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행동이, 백신이 다행히 일찍 개발이 돼 준다면 그걸로 걸린 사람 치료하면 되겠지만, 그냥 제가 예상해 보건데 임상 시험도 덜 끝난 상태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쯤 되죠, 지금. 그 많은 환자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백신을 투약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 그 클로로킨인가요? 그 약은 부작용이 심해서 탈락시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실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투여했을 경우에 그 약에 의한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버릴 위험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금이 여유롭다면 그냥 그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그냥 편승해서 상승으로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괜히 물량 괜찮다 싶은 종목 잡았다가 하필 제가 잡는 그날 미증시가 폭락해가지고 증시가 확 빠지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듯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손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장 끝날 때는 포지션을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굳이 오버를 하자면 한 100만원 정도만 오버해서 그 한 10% 또도 10만원 번다, 이런 마음으로 본전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최대한 참는 쪽으로 가자, 이게 제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해결도 안 됐는데 그대로 계속 밀어 올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집중돼서 나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동안 올라왔던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급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자금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 때 오버는 하지 않고 당일 대응으로 당일 대응만 해도 확실할 때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수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로 기억하는데요.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도록 방어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상승 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기관이 하방 쪽으로 지금 콜 매도 풋 매수 쪽으로 해서 하방으로 잡고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제가 본 자료로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외국인들이 수익을 봤을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6월달 만기일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포지션 잡아서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 지풀도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옵션은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거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기가 끝나면 내일은 옵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매수 쪽이. 그러니까 거품이 잔뜩 끼어갖고, 왜냐면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잡혔다가 이게 점점점 만기로 가면은 거품이 계속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이 가격에서 콜옵션 풋옵션을 매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이 가격으로 끝나면 매수자들은 돈이 다 날아갑니다. 프리미엄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여기서 포지션 잡아갖고 여기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옵션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물 쪽에 포지션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 매수 포지션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선물을 여기서 여기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상태다. 바꿔 말하면
해외 증시가 악화되거나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아래쪽으로 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불안감을 가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왔을 때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견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꼭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상방적으로 올인할 상황은 아니다. 언제든지 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위기 관리도 조금씩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급등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유동성으로 위로 밀어는 계속 올리는데 이게 쉽게 위로 쭉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올라가려면 코로나에 대한 감염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정점을 찍었다는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WHO에서 전 세계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다. 이 소리가 나와야 이제는 그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미국 쪽은 6만 명 가까이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하루 1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해서 계속 아직까지 그 고점을 찍지 않은 상태죠. 약간의 위안이 되는 것은 감염력이 6배 강해지면서 치명률이 조금 낮아져 가지고 걸렸을 때 사망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WHO에서 오늘 이야기한 거 보면 그동안 확진자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사망자가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죠. 트럼프와 상벽을 이루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 하는데 감염 걸렸는 걸 방송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마스크 벗고 기자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나 괜찮다 이렇게 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대통령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그 살인 미수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기자들 중에 내가 옮아서 죽으면 이건 살인죄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용감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겁없는 행동 덕분에 브라질이 감염자가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좀 그 똘끼가 있으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고요. 그 다음 브라질이 2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보는지 이렇게 가다가 트럼프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살짝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5분 그 요약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제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심리적 충격을 너무 받아서 못했고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5분 요약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특징주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아침에 들은 것 중에 가장 그 컸던 부분은 한국판 뉴딜 관련한 뉴스였는데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13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일로 본 것 같아요. 13일까지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리된 것들을 보고하라 이렇게 보고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국판 뉴딜이 크게 이제 두 흐름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 건설이라든가 그다음 그 뭐죠? 풍력 건설, 그 에너지 관련한 이런 쪽에 그다음 그 전력계를 고치고 하는 어떤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그 부분의 뉴딜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라 그래 가지고 코로나 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한 어떤 디지털 관련한 뉴딜 정책 이 두 가지가 한국판 뉴딜의 큰 그 두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서 13일 날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3일 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발표가 정부 발표가. 그러면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풍력 개발에 몇 조 투자하겠다 하면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내일이 10일입니다. 1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 재료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13일 날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풍력에 500조를 투자하겠다 해버리면 풍력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얼마가 투자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으로 해서 내일은 적어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스터라인 선생님 책에 보면은 베타 콤플리라 그래서 기정사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표현하는 것은 재료 노출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는 날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잘 나왔다 하니까 갭으로 떠는 순간에 던져갖고 눌러버리죠. 이 현상은 이제까지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13일 날 발표된다면 13일 날 발표되는 그 시점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챙길 만큼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했고요. 내일도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좀 빨리 트는 사람들은 내일 후반부에 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일 날 일찍 발표해버리면 재료 노출을 해갖고 떨어져 버릴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보면 발표한다 그러면 13일까지는 어쨌거나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재료 터질 줄 알고 살려고 노력하고 13일날 뉴스 나올 때 막 올라가려는 느낌 나오다가 확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각자가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재료 노출이 돼갖고 추락할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걸 딛고 더 올라가 버릴지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13일까지 많이 올랐다면 내일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13일 날은 오른 것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관심 테마예요.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영상 만들 때 오늘이 7월 9일이면 7월 10일 유망 종목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불도 못하면서 내일 유망 종목을 뽑아준다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유망 종목은 말이 안 된다. 좀 잘하는 고수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바꿨습니다. 내일의 유망 종목이 아니고 7월 9일 특징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고 내일은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하시니까 알아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했던 부분 일단 원격 관련주 중에 알스포트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 지금 알스포트는 어제 이 종목을 제가 잡았었다가요. 손실 보면서 다 정리해 버렸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뉴스를 보고 괜찮다 싶어서 잡는 거는 거의 맞는데 이 타이밍이 계속 조금 빨리 잡아가지고 제가 잡으면 눌리는 타이밍이 잡아가지고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잘 못 맞추는데 오늘이라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음적으로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자 이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원격 서비스에 일본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원격 서비스 점유율 1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게시판에서 봤는 뉴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지원 관련한 서비스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른 알스포트의 경쟁 회사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서비스 받던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다 던져보고 전부 알스포트 쪽으로, 왜냐면 알스포트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답니다. 그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이쪽으로 몰려와가지고 4월 달에 그 전보다 700%인가 늘었고 5월 달에는 그보다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뉴스로 봤을 때 이건 대박나는 뉴스였었어요. 그 뉴스가 이미 그 얼마 전에 나왔답니다.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재탕 뉴스다 그랬는데 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흐름이 참 기가 차죠. 어제 흐름이 보시면 여기서 그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나오니까 순식간에 쫙 올라갔다 쫙 빠졌어요. 이건 그 워낙 빨리 지나가고 저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보니까 피레침이 나 있을 정도로 휙 하고 올라갔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정리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 뉴스가 진짜 뉴스로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인데 그걸 던집니다. 그냥 던져서 여기 물렸던 사람들을 아침부터 갭으로 밀어올리면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을 다 손절시키는 거죠. 시키고 나서 똑같은 뉴스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뉴스는 여기서 나왔는데 나올 때는 밀어놓고 뉴스가 그 똑같은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상한가 땡겨버리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했는 사람이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저도 여기서 샀다가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거 가슴 아프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시나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는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을 때 보시면 일봉으로 전고점을 뚫을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을 때는 항상 잘 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쪽을 뻗기면서 강하게 밀어 올려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내일 또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뜨면서 물량 조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위로 올리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뜨면 들어가면 눌러버리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CS 베어링. 제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르다가 땡겨 올리고 누르다가 땡겨 올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걸 여기서 보시면 앞쪽에 고점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 와 있을 때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얘를 밀어 올리면 이제 이 부분은 넘기고 이 끌어올린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다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래서 따라 들어오면 눌러가지고 손절시키고 땡겨 올리고 이렇게 유동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땡겨 올리고 보시면 올라갈 만하면 누르고 이렇게 해서 다 털고 나서 그 다음 정리되고 나면 위로 계속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풍력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빼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짜리 종목이 벌써 2만원을 찍어서 2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 잡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딱 2배가 나오는 날이었죠 오늘이.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알스포트도 지금 이렇게 뻗겨놨기 때문에 이 뉴스는 언제든지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 나왔을 때는 눌렀는데 오늘 그 뉴스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죠. 그럼 또 올라가면 누를 거고 누르고 좀 가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뉴스 나오면서 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갈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력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프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원격 관련한 종목이 알스포트하고 링네트하고 그 다음 ECS인데요. ECS는 텔레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링네트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였어요. 어제 흐름도 좋았거든요. 왠지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줬는데 이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에도 해당하면서 화상 시스템, 화상 통신은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 회사들 때문에요. 그래서 화상 통화 관련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뻗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알스포트와 동반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격 관련하면 알스포트, 링네트 이렇게 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은 비트컴퓨터하고 유비케어입니다. 어제 비트컴퓨터가 장 끝날 무렵에 땡겨 올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것도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끝났는데요. 아침에 쫙 끌어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눌러버리죠. 누르고 나서 또 끌어올리다가 누르고 끌어올리다가 확 누르고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거 단타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제 잡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단타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라간다 싶어서 잡아놓으면 확 눌러갖고 손절시키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국내 정신은 개미들이 돈 못 벌게 하기 위한 흐름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고 뭐 전망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세력들이 봤을 때 이게 올리고 테마가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얘네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 따라온다 싶으면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쫙 올라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 실현이 되죠. 그래서 더 올라가도 될 만한 거를 계속 팔아가 이익 실현을 해갖고 그 끝까지 누르는 거죠. 누르고 나서 뒤에서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들 다 털고 올라가야 자기들이 이익이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세력들이나 뭐 정권사 이런 쪽에 애들이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묵직하게 기관들 장난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 이 외국인들 예전에 보면 장난 안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갑니다. 끝까지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올렸다가 정리를 하는데 기관들은 올릴 때부터 지저분합니다. 올라가면 털고 또 털고 나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진다 빼놓고 단타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외국인들은 꾸준한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메릴린치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국내에 적응이 돼가지고 오늘 사갖고 끌어올려가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해서 올라갔는데 내일 급등하면 다 팔아먹어 버리는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세력 모두 다 믿을 대상은 못 된다. 언제든지 내 뒤통수 치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더라도 이런 큰 흐름만 잡으면 배팅만 잘 해준다면 방법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스포트가 일본에서 상당한 그 실적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폭발적인 그 수익이 나오고 후반기에 계속 확산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뉴스 나올 때 계속 누르다가 지금은 하염없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받침이 되면 시젠 한번 볼까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아무리 눌러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누르던 애들이 항복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항복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실할 때만 대응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 그 의료 관련한 부분은 비트컴퓨터가 개인적으로 대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 유비케어도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그 파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면 비트컴퓨터 올라가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컴퓨터가 병원 관련한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장 후반에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100만원치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온 종목인데요. YBM 넷입니다. 여기쯤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유일하게 그 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8,220원에서 8,490원을 팔았습니다. 8,22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샀어요. 뉴스를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그리고 꼭 눌러가지고 이게 많이 배팅했다면 손절했을 겁니다. 근데 100만원치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 알스포트도 상한가 갔는데 이 원격 그 온라인 교육이죠. 그래서 감납두니까 쭉 올라가서 원적 그 8,49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장 마감이 다 돼가길래 이거 그 오버할 거 아니니까 정리하자 싶어서 팔았는데 역시나 팔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YBM 넷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그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한 이런 뉴스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뉴스 본 거에 의하면 이때 그 전라도 쪽인가 어디에서 고시원에서 확진자가 6명인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게 제 눈에 띄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가 탁 나오길래 이 고시원 그다음 또 학교도 또 무슨 그
어느 학교인지 이름 모르겠지만 학교에 확진자 나왔다 이런 뉴스 나오면 그 등교 중단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그 YBM 넷이 온라인 교육이니까요. 등교 중단하면 얘는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나서 그냥 그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올리면 될 건데 거의 여기서 눌러가지고 샀던 사람들 다 털고 갑니다. 참 좀 더티하죠. 호재 뉴스 떴으면 그냥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 될 건데 기어이 여기서 눌러가지고 뉴스 일찍 봤던 사람 여기서 샀는 사람이 여기서 눌리면서 여기서 털었는데 다시 여기까지 가버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R스포트가 거의 26%대 왔다 갔다 할 때 YBM넷 보시면 아침부터 R스포트 올라가니까 얘도 그 비대면이니까 한번 올라가 보려고 시도하니까 계속 누르죠. 올라가려니까 계속 눌러가지고 여기서 진을 다 빼놨습니다. 근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고시원 쪽에 뉴스 나오고 나서 갑자기 착 빼올리니까 여기서 웬일인가 싶어서 뒤도 안 들어보고 그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매수하는 사람이 샀다고 쳐봅시다. 샀으면 여기서 누른단 말입니다. 눌러서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 그냥 참으면 되겠지 싶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샀는데 마이너스로 이만큼 내려가면 견디기 힘들죠. 에이 뉴스가 아닌갑다 그러고 이쯤 왔을 때 턴다는 얘기입니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5분봉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하는 순간에 다시 사기는 어렵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가버리면 따라오기 힘들죠. 그럼 막 고민합니다. 이거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막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이제는 못 잡죠. 여기까지 가버리면. 왜냐하면 앞쪽이 또 저항대기 때문에 내 잡으면 또 누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진짜 못 들어갑니다. 이만큼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5.5% 정도 날렸죠. 그리고 이것만 끝이 아니고 그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떨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YBM 넷이 온라인 교육의 대장이고 메가MD가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풍력개발주가 오늘 그 장 초반에 아주 강했습니다. 동국 SNC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그 한국판 뉴딜 해서 풍력 개발하면 대장격으로 계속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국 SNC가 올라가면 이제 그 CS 베어링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동국 SNC가 막 올라갈 때 20%대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얘는 좀 끌어올리고 나면 항상 눌러가지고 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 다 털어놓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력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한국판 뉴딜의 풍력에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CS 베어링이 유동 물량이 작아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유니슨이라든가 그 다음 CS 윈드 강하게 다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풍력 관련한 주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엠텍이 의외로 좀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풍력 부품 그 다음 조선 그 배의 부품 그 다음 지진 내진 설계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작정하고 잡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땡겨올렸다가 나눠버리면 힘이 쭉 빠져갖고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서 끌어올리는 세력은 안 놓치고 계속 지금 거래량을 유지시키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방 터지면 위로 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 저는 오늘 수소차 관련주를 들어갔었어요. 이건 이제 그 선택하고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 오늘 좀 약해버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 풍력하고 그 다음 아스포트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소차는 한국판 뉴딜하고는 크게 관계없지 않냐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닌가. 아예 그냥 그 풍력이나 알스포트 이쪽으로 바로 뛰어들었더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평소에 안 하던 수소차가 꽂혀가지고 수소차는 이 대장이 SPLCL이니까 얘가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 모양이 왠지 좀 괜찮아 보여서 이것도 비슷하죠. 이게
CS 베어링 상한가 갈 때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CS 베어링이 딱 상둥이처럼 보이죠. 급등하기 바로 전에, 급등 나오기 바로 전에 앞쪽 고점 부분에 이따가 쏴 올렸죠. 이때하고 지금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SPL셀이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벗기고 쏴 올리면 이 부분도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뉴스만 터져준다면 땡겨 올리지 않겠나 싶어서 얘를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1차 매수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침에 갭 도고 나서 밀릴 때 여기서 잡았어요. 41,100원에 여기서 잡은 이유가 밀려가지고 여기쯤 30분 봉으로 봤을 때 잘하지도 않으면서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쯤 오면 지지받고 올라가지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잡고 나서 바로 쫙 올려가지고 괜찮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매수한 게 여기서 매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매수해버렸는데 다시 내려버리고 세 번째 매수는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이 가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100만원치 매수하고 추가 매수할 때 두 번째 매수를 실수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매수해가지고 그냥 100만원 잡고 가만히 지켜봤었어야 되는데 건드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본전에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종목이 SPLCL하고 두산PLCL이 거의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EM코리아, JNK히터 이 종목들이 일봉으로 보시면 다 한글발씩 합니다. 보시면 오늘 제일 강했던 게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앞쪽 고점 뚫고 지금 밀어 올렸죠. 그 다음 아침에 일진다이아가 강한 척 한번 했었어요. 쫙 끌어올리다가 약간 밀렸죠. 그 다음에 강했던 게 두산PLCL 강한 느낌이었고 얘도 치고 올라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LCL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의외로 JNK히트하고 EM코리아, 풍국주정, 유니크 이쪽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JNK히트는 히터 그러니까 그거 있죠. 물 끓여갖고 전기 발생하는 그게 연상이 되는데요.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중에 물을 끓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 분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께서 새만금의 수소 단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서는 히트로 끓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가 새만금의 수소 단지 관련한 이 뉴스로 해서 수소차가 지금 아주 강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유럽에서 수소차 경쟁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차 관련한 부분은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풍국주정 유니크 얘네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SPLCL이나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더 잘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테마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하게 되면 데이터 관련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빅데이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솔루션을 잡아요. 이게 이름이 데이터 솔루션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밀어 올려버렸어요. 디지털 뉴딜이니까 빅데이터 관련한 정부 지원 그러면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연결지어 갖고 상한가 넣어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장은 이렇게 갈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솔루션이 실적 보시면 10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빅데이터하고 별로 연결도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보 저장 관련하고 빅데이터 관련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이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삐리리해 보입니다. 근데 이 유동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다 잡아갖고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은 제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한 거 움직였고요. 그 다음 이제 스마트 그리드도 500만 가구의 전력계 집에 보시면은 전기 계량하는 거 있죠. 그 전력계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사안은 7월 초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13일날 만약 발표한다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 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 어저께부터 움직였습니다. 얘도 참 힘듭니다. 그냥 올라가면 될 건데 여기서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기어이 눌러서 올라갈 때마다 뉴스 나올 때마다 눌러가지고 다 털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누리텔레콤, 옴니 시스템은 디지털 전력계 그 하드웨어 쪽인 것 같고요. 누리텔레콤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노펙스는 그 수도에 거기 뭐죠, 그런망 뭐 이런 거를 그 무슨 유시간 용어 있던데 그걸로 해서 하는 그건데 얘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약간은 조금 거리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옴니 시스템이 가장 이왕 들어가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따라 들어가면 틀림없이 누릅니다 이거. 그다음 가만 안 들어가면 날아갈 거고. 그래서 세력들이 장난이 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개별적으로 자전거 관련주 이런 거 이것도 뭐 뉴스 나왔을 때 꼬리 달고 눌렀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또 올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여전히 R스포트 이런 쪽 그 원격 관련한 이 부분하고 풍력 개발, 수소차 이런 테마들이 데이터 관련 요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데이터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는 좀 찜찜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내일 예상은 안 하고 싶지만 제 생각에 13일날 한국판 뉴딜이니까 원격 관련 풍력 개발, 수소차 이런 쪽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도 수소차를 노려볼까 생각 중인데, 이것도 그 예전에는 노려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일 매매에서 이게 아니죠, 다 지워버립니다. 장 끝나면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지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놔두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그 다음 빅텍스 페코는 전쟁이고, 대아TI부터 경농까지는 남북 경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한 무슨 뉴스 뜨게 되면 확 변화가 생기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남북 경협주가 다 밀리고 전쟁 관련주들이 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와 남북 경협주의 어떤 힘싸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내려오는 건 아마도 비건 효과인 것 같아요. 괜히 왔다가 가는 바람에 아예 안 왔으면 통일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걸로 해서 북한하고 남북 간의 어떤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건데, 비건이 왔다가 별 소득 없이 그냥 가면 또 곱게 가면 될 텐데,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멘트가 오늘도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필요하다면 대화하겠다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똘마이들이 완전한 비핵화 안 하면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양면 전술을 펴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죠. 한번 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ICBM 한번 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경협주가 밀리고, 혹시나 ICBM 쏴보고 싶어서 빅캡 관련, 전쟁 관련주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지켜봅니다. 남북 경협주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강해지면 다른 쪽 테마들이 약간 죽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 종목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좋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자금 여력이 있을 때는 오늘 좋았던 종목을 놔놓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바로바로 매매했는데, 지금은 급하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오늘 좋은 종목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해놓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각 테마들,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 코로나가 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디지털 뉴딜 쫙 나오죠. 근데 관련되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종목을 찾아서 이쪽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 방법이 디지털 뉴딜 중에 그나마 대장격이지 싶은 종목을 여기다가 몇 종목을 빼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YBM넷, 메가MD, R스포트, 링넷, ECS,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식으로 그 네오팩트까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뽑는 거죠. 그 다음
중국 관련, 중국 소비 관련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 이낙연 총리 대선 관련 이런 식으로 각 테마들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 보기 위해서 대장들만 뽑아서 여기다가 정리했습니다. 이 두 화면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면 전에는 이걸 하나씩 다 눌러보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았는데 이거 누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대장들만 두 화면에 모아놓고 아침에 눌러가지고 잘 간다 싶을 때 여기가 잘 가니까 이 종목을 당일 매매에다 옮기는 거죠. 그 동국 SNC, CS 베어링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고 강해 보이는 거, 그 다음 쭉 보면 탁 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기다가 옮겨 놓고 그 다음 흐름을 보면서 정말 확실하다 싶을 때 100만원 배팅 해서 감각 찾는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2만원 벌었습니다. 아까 그 YBM 넷 들어가가지고 100만원치 들어갔는데 2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그 SPL셀은 거의 본전에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이 일어날 때 계속 그 끌고 가다가 손실이 누적되면 복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7월달에 목표를 400만원 잡았는데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7월달에 수익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 잃고 나서 남 뒤에서 포커판 구경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구걸할 수도 없고 정말 제가 포카에 몰입했을 때는 다 잃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차비까지 다 틀려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불법은 아닙니다. 제 친구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식판에서 돈 다 잃고 나서 그 뭡니까 게시판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설명 막 해놓고 나서 전화 뭐 하고 뭐 무료로 상담해준다, 무료로 종목 찍어준다 이래가지고 삥 뜯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벌면 되지. 그 유명한 사람들은 몇 억씩 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해지기 전에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절대 안전하게 매매하자.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만원 벌었고요. 안 잃으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금일 잔고도 이제 내일 할 때는 780만원 해서 이게 886만원, 900만원 될 때까지는 침착하게 차곡차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 댓글 여러가지 조언들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 좋아요 구글은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구글은 거의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힘들 때 이럴 때는 이게 힘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는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싶을 때 그럴 때 댓글에다가 이래봐라 저래봐라 뭐 이렇게 조언보다는 그냥 화이팅 이 정도나 아니면 그조차도 말하기 좀 뭐하다 싶으면 그냥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유튜브의 영상에 전부 참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식 매매할 때 YTN 뉴스를 틀어놓고 하는데 이 뉴스 나올 때마다 끄고 싶어가지고 뉴스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뉴스를 자꾸 빠뜨리는데 YTN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몇 길로 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길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5분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